이 시간에는 교보생명 그 회사의 영업 이사이면서 리더이시기도 하신 우리 정유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를 들고 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그동안의 명사 탐방에서는 주로 남성분들만 모시다가 오늘 여성분을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상징성도 크시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유자 이사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여러 그런 그 경험들이 지금 열심히 그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뭐라 그럴까요? 여성 그 활동을 하시는 직장인들에게 대단히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생각되는데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하시죠. 저는 교보생명 정유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입사는 1982년 12월 5일 날 하게 됐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저희 회사가 대한교육보험으로 발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교육보험의 인연이 너무나 옛날에 많이 못 배워서 우리 회장님 창립이념이 대단하셔요. 예. 그래서 공부를 좀 가르치는 보험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교육보험을 이제 설립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문명이 많다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좀 가르쳐서 좀 이 사회에 좀 무식자가 없고 지식인으로 좀 바꿔줄까 하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셨대요, 회장님께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교육부으로 발족을 하다가 어느덧 이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 있고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저희 예. 네. 그때 그 회장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신용호 회장님. 신용호 예, 예. 회장님. 예. 저희도 그때 아마 기억이 나는데 애들을 낳으면은 전부 다 교육보험 하나는 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 열심히 보험을 들고 또 나중에 보험을 탔을 때의 그 감동이 아직도 쟁쟁하고 또 그런 일로 해서 애들을 그 교육을 여러 가지로 시킬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해오면서 어떤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는 이제 보험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보험을 들면 뭐 사기당한다, 뭐 보험회사를 나가면 바람난다, 여러 가지 등등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느 직업이나 자기가 마음가짐이나 또 회사에 어떤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교육보험 회사에 간다 보니까 대한교육보험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람 있는 거는 원래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도발적인 사망을 하면 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대는 돈벌이도 어디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보험을 들므로써 저희 회사가 책임을 짓고 대학교까지 보내주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3명이나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그래서 이 일은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사람이라는 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사망하게 된 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공부할 시기에 가장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여성이 전문 라이센스가 있지 않고는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자녀 교육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대신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신용호 회장님께서 교육을 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유치원 때 얼마, 국민학교 때 얼마, 고등학교 때 얼마, 대학교 때 얼마, 그렇게 고 컴퓨터 중진자금,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그런 숭고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신용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교보생명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는 평생에 진짜 그 남편의 역할을 해줬다고 그러면서 교보 빌딩만 봐도 저희 남편 대신에 역할을 해준 사람 어찌 그냥 지나가야 그렇다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감회를 느끼고 그렇다고 늘상 문자가 오고 또 우리 신 회장님이 그 신문에 등장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시절에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부군께서는 그때 승낙을 쉽게 하셨는가요? 쉽게 안 했죠. 그러셨죠. 제가 28살에 사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차 안내양이 있었고 또 굉장히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은 가난하거나 또 굉장히 힘들어서 하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손에 걸리고 예. 가면은 이제 그때 차 안내양이 오라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나를 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리를 빨리빨리 비켜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아이가 예. 업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그래 이 동만한 아기를 업고 어디를 예. 출근을 하냐고. 예. 그러면은 제가 대한교육보험에 간다면은 그 손님이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새벽부터 아빠 회사를 가냐고. 예.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희 엄마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애가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예.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자녀의 아이가 또 등을 얻게 되더라고. 뇌 등을. 예. 예.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제가 그 뜻이 있고 예. 그 어떤 나에게 목표가 있으면은 그게 누구든지 이렇게 상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해내야 될 일이 있구나 하고 예. 항상 그런 사명감을 갖고 했습니다. 예. 네. 그 부군의 반대가 아까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저기 본사에 예. 저희 집안이 감사부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는 이 보험회사를 다녀도 학교 때도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는데 어떤 이유가 예. 없을 것이네. 예. 그리고 친정이 어려운데 공부를 다 잘하니까 예. 자네한테 돈을 가져다가 친정을 도와주면은 예. 자네도 못 살고 예. 친정도 도움받는 의미에서 늘상 미안한 감정을 갖고 예. 그게 좀 그래서 교보생명 영업소장 시험을 봐서 입사하면은 어떻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집에서는 반대하죠. 새내기가 예. 이제 밖에를 나가면서 예. 그렇겠습니다. 미니스커트 하이루를 입고 맨날 예. 예쁘게 하고 나가면 누가 좋다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몇 번 설득을 시켰죠. 예. 이제 그랬더니만 내가 설득은 안 되고 예. 이제 본사에서 그 집안 아재라는 분이 오셔서 예. 얘가 하면은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예. 그리고 꼭 성공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몇 번 설득을 하고 이제 술을 집에 와서 양주를 몇 번 먹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슬그시 이제 허락을 하고 예. 또 마누라가 돈을 진짜 버나 안 버나 했더니만 돈을 벌다 주면 어느 남자든지 싫어하는 남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다고 그러니까 예. 정말이라고 막 그러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최초에 내가 권유를 해서 가입을 한 고객을 지금도 혹시 생각납니까? 예, 지금도 다 연락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 가입을 처음에 이제 제가 유치했습니까? 교보생명에 다닌다 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저희 남편이 오비맥주 대리점을 했었어요. 이제 MBC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오비맥주 대리점.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저기 아무개 사모님이 보험회사를 나간다는데 우리가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보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지인으로부터 예. 하루에 24건을 했어요. 와, 예. 하루에 24건.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저는 상품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는 지점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지부장이라고 했어요. 예. 호칭이. 그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남편처럼 예. 제 케어를 해줬어요. 오수옥 예. 지부장이라고. 예. 지금 그분이 우리 회사를 떠났죠. 예. 그런데 그분이 했는데 공교롭게 보험 가입하고 3일 만에 남편이 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됐어요. 와, 그런 일도 있었구만.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회사에 내가 계속 전속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제 그때 보험금을 가계종합보험이라고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30년 전에. 예. 그래서 태워다 주니까 우리 회사에서 주는 줄은 모르고 제가 주는 줄 알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고.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그랬죠. 제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우리 회사에 이렇게 큰 리스크를 나게 돼서 예. 이렇게 그 좀 미안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가정에 예. 한 아이를 내가 교육을 시키게 만든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 흐뭇하고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보험금을 타면은 또 우리가 해줘야 될 목표가 있다고 거기 그 가족들이 해가지고 하루에 막 한 30건을 했어요. 예. 친척들이 막 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예. 다 교육보험을 천안까지 가서 해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또 굉장히 저를 이렇게 되구나 라는 걸 회사에서도 세상고 오수옥 지부장님도 그렇게 그 굉장히 이 직장에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예. 그렇게 둘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보험의 가치관을 그때부터 알았죠 저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때 그 지부가 어디 지부였습니까?
그 을지로 수도의식장에 서울에요? 예, 서울에. 거기서 있었어요. 을지로에서부터. 그때 그럼 대건 어디셨어요? 대긴 제가 그 마포에 있었죠. 마포에 계시면서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뭔가 정말 국가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이 중요할 것인데 그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갖는 자부심과 긍지 이런 건 어땠습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거든요. 회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이라는 데는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라도다 보니까 큰아들 하나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소 한 마리 팔면 큰아들을 맨 먼저 하나 가르치면 나머지는 교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7남매를 낳으셨죠. 그런데 매일 이제 불을 떼면서 그때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데 이 애들이 다 공부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불을 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정말 죄가 많구나. 다 학교만 갈라서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시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떨어지라고 비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식구는 많지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기도 어렵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어린 저의 때 내가 빨리 나가서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시집을 안 가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처럼 또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그 학자금을 대주고 또 하자마자 얼마 그 후에 아까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이 그 엄청나게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마울 바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을 잃은 것은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권유로 해서 보험이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대단히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집을 하나 샀어요, 안양에다. 그때요? 새빵 살다가 집을 하나 보험금으로 사고 그 아들 것은 교육봉으로 하면 아들은 가르칠 수 있겠더래요. 아들 선호사상이 그때 강했죠. 그렇죠. 남녀, 남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지연이를 아마 못 가르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교육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든 건데 마치 집을 새 살다 보니까 집이 없어서 500만 원을 수령하니까 집도 250 주고 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는구만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었길래 내가 이 보람을 느끼고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보험에 대한 어떤 것을 인식시켜주고 다녀야 되겠다. 가치관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 아까 신용호 회장님, 신용호 회장님께서 그때 당시 상당히 5.16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의 한 분인데 다른데 일체 관여를 않고 나는 교육보험 그때 대한교육보험 이것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막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언제 그 또 교보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명칭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안 됐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교육보험이 교보생명으로 바뀌고 동방생명이 삼성생명으로 바뀌고 그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대한생명이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생명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중요시하는 대신에 또 교육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굉장히 숭고한 정신이 있으셔요, 회장님. 그리고 당신 시대 때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우리한테 큰 교육을 남기고 가셨죠. 세상을 뜨시고 지금은 신창재 회장님이라고 삼중인과 원장이셨어요, 서울대. 그분이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신영호 회장님의 아드님이십니까? 아드님, 큰아들. 큰아드님이 이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시절에 참 생각을 해봐도 그 보험이란 게 굉장히 생소한 외국에서 들어온 제도였는데
그런 제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많은 그 교육 발전 또 그리고 아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보험이 이렇게 누구나 뭐 다 알고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뭐 자동차 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 있지 않습니까? 해상 무슨 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딱 교육보험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이사라는 명기라도 리더라고 부르거든요. 리더라고 돼 이제 리더라고. 리더라고. 리더들은 맞습니다. 이제 여기 교부생명에서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지역본부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계기는 35년 됐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계기는 그동안에 어려운 집에 사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흡족하게 태워주고 또 보험에 그분들이 나보다도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더라고요.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 보험은 정말 부자들은 안 들어야 되지만 생활이 어렵고 셀러리맨들은 꼭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그분들이 또 나를 굉장히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또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육보험이지만 지금은 애들이 얼마 안 낳지 않습니까? 조금밖에 안 낳는데 지금 이제 생명보험, 생명보험을 안 들으면은 이제 유태인의 합법처럼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자식들한테 상속세나 빚만 남겨주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서 그 생명보험을 타면은 상속세, 국가에 세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이 등장했죠. 내가 내 몸값을 얼마에 설정을 하냐, 내가 내 몸값을 10억짜리를 설정하냐, 어쩌냐. 그러면 그거를 종신보험을 이렇게 상품을 내놨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 데만 힘쓰고 내가 언제 이 죽으면 이 집가 상승이 이렇게 된다는 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1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50%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물이 있다 하면 그 건물을 반쪽 자를 수도 없고 애들이 죽어가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국세청에 왔다 갔다 하는 내 큰 짐을 주고 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CEO들 분은 내 몸값을 작정해서 종신보험을 들어서 내가 떠나더라도 이 10억이라는 돈을 타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게끔 해야지 우리나라도 정말 그 세금에 잘 내는 국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CEO들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여기 한 그 여직원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정주자 리더님은 살아있는 교보 생명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 맞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영업을 밖에서만 하지만 저를 보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지점장님, 또 저희 지원 반장님, 또 우리 저기 입구의 총무님, 또 저를 직접 진짜 비서처럼 진짜 손발을 움직이게 하고 어디든지 간다면 그냥 나를 그냥 정말 친어머니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매니저님, 지금 여기 왔네요. 오연홍 매니저님이라고. 굉장히 내가 혹시나 어디 아플까,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 해외에 뭐 출장 가면은 혹시나 또 감기나 안 걸렸나, 그런 굉장히 염려 끝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현옥 매니저님이십니까? 오늘 자, 잠깐요. 지금까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정유자 리더님이 교보생명의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시죠. 한마디로 정유자 리더님은 뭐 교보생명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33년을 이렇게 다니실 때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고객님의 대소사나 이런 것 모두 다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뭐 택배, 고객님이 어디 가보면 안 좋다 그러면 건강식품 같은 거를 일일이 다 챙겨서 보내주시고 만나시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33년 동안 이렇게 우수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저 매니저님이 뵐 때에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살아가면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저보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더 남을 챙기시고 제가 어떨 때는 너무 나가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아우 리더님도 몸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예.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상대방 고객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쫓아다니시니까 예. 예, 제가 옆에서 좀 안타까운 면도 예. 있고 예. 본받을 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정유자 이사님 리더님이 네. 이 많은 우리 교보 가족들에게 자랑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보험업계에서 많이 공헌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고객들한테 그 경제적인 위험에 닥쳤을 때 도움을 많이 줬을 것이고, 그 성실한 모습으로 후배들한테 그 항상 늘 본이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수입도 많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에게는 항상 본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유자 이사님, 물론 면전이니까 뭐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표정을 보니까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읽혔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까 그 잠깐 말씀 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그랬는데, 혹시 뭐 살아오시면서 건강 때문에 크게 마음 쓰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제가 마음을 썼습니다. 예. 이 일에 바빠서 예.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살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이 주어지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고객이 한 달에 한 6천 정도 내요, 올라보면을. 예. 그런데 야, 내가 매일 검진을 받는데 삼성병원에서 예. 삼성에 1억 2천을 내고 저희한테 6천을 내고 예. 대한생명에 1,500을 낸대요. 보험료가 한 2억 얼마가 나가지고 예. 한 달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를 이제 그래요. 나 병원에 가는데 두려우니까 나는 너희가 마음이 제일 편하니까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예. 그래서 검진을 하고 싶은데 자궁 상피내암으로 됐어요. 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나도 검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유방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만 뭐 무슨 이상은 없으셨고요? 전혀 이상이 예. 없었죠. 예. 이상이 없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검진을 하는데 거기서 원하더라고요. 유방 검진을 한번 예. 해봅시다. 그러게. 예. 그래서 그러면 유방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근데 왜 유방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본부에서 검진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랬더니만 치밀 유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치밀 유방은 예. 이렇게 그 지방이 많아서 예. 초음파를 가끔가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일에 바쁘다 보면 예. 정상이라고 왜 찍히니까 뭐 치밀 유방이 한국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 예. 그리고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심코 해서 아 그때 치밀 유방이 있기 때문에 유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예. 찍어보니까 역시 한쪽은 이제 이렇게 잘났는데 한쪽이 좀 이상이 있는가 자꾸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예.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회장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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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를 하더니만 또 역시 한 초음파가 한 3, 4분이면 끝나는데 한 5분 동안 여기를 계속 유방 쪽을 막 계속 초음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조직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직검사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암이나 걸린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암이에요 박사님. 그랬더만 아니 더 정확한 걸 알겠어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야릇한 거예요. 그래서 예. 조직검사는 생전 해보지도 안 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아픕니까? 그랬더만 맞춰보니까 별로 안 아프다고 예. 조금씩 5군데서 조직을 조금씩 떼어내는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막 가슴이 이제 떨리는데 그러고 나서 왔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내 방에 와서 예. 우리 비서하고 예. 이제 내 조직검사를 내가 하게 됐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일주일 있는데 이제 출근했는데 9시쯤에 전화가 뚜루룩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영숙이라는 비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유 리더님 이거 전화 좀 받아보세요. 병원에서 왔다는데. 그래서 아야 오늘 겁나게 바쁘니까 전화도 말로 야 내가 오늘 겁나게 바쁜데 적당히 핑계대라. 그랬더만 본인을 바꿔달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받았더니만 오늘 2시에 병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화를 받고 제가 그랬죠. 내가 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갔는데 내가 본인인데 암이 아닌 이상이라면 나한테 유선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냐고 했더만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자기가 그 회사를 해고당한대요. 예. 왜냐면 의사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네요. 그거를. 예. 예. 그래서 내가 비밀로 이렇게 좀 말을 해달라니까
지금 이메일이 올라오는 게 조직검사 결과와 암으로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뚝 떨어치면서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는 아니 무슨 암이냐고 내일 모레 굵구나 우리 건강한데. 예. 근데 암이라는 존재가 좀 아무 자극이 없더라고요. 예. 회장님. 그리고 제가 정말 못 느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암이냐고 다른 데 가서 또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조직검사를 막 그리고 굉장히 신금을 울렸죠. 우리 직원들도 울면서 예. 무슨 암이냐고 막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허민강 원장님이 서울대 교수시거든요. 물어봤더니만 조직검사는 정말 정확합니다. 다른 데 가서 고생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 빨리 날짜를 잡죠. 예. 그래갖고 최고의 권위자 노동인 교수가 제 예.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오고 항암제를 1년 내내 맞고 예. 2번 맞으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예. 모든 그 머리카락 같은 건 다 빠져버리더라고. 눈썹도. 예. 그리고 항암제 1년 맞고 방사선 치료를 33번을 했죠. 예. 33번을 하니까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제 맞으면서도 항상 기도를 했죠. 아버지, 제가 2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다 여우고 정말 짝을 찾아주고 제가 가야 되는 제 인생의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여우고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시지 그 안에 데려가면 정말 제가 더 많은 죄를 진다고 예.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무사히 다 여우고 예. 이렇게 손자까지 예. 봤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처음에 그런 암 판정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예. 그러셨구만요. 그리고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그 치료를 정확히 하시고 또 어떤 점이 그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암 환자들이 생각을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예. 저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예. 이 성형 수술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뻐지기 위해서. 예. 근데 나는 한 50년 생명을 연장하는 주사를 맞는데 예. 뭐 항암제가 맞아야 내가 모든 걸 않게 돼서 한 예. 50년은 더 살 수 있다는데 지금부터 산삼 보약의 주사를 맞고 간다면서 내가 이틀 전에 체면을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사히 저는 한 번도 1년 동안 한 번도 백혈구가 적다든가 그래서 못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걸으셨구만. 체면을 걸어야 돼요. 예. 근데 산삼 보약을 내 맞고 몸에 있다. 예, 예. 젊음을 넣어주러 간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항암제 수술만도 전부 그냥 구토를 하면서 예. 울고 나가버려요. 그냥 예. 중간에 못 맞고 가요 치료를. 예. 그래서 그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예. 그리고 저는 많이 지치지도 않고 내가 이 보약을 맞았는데 예. 보약이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는 좀 보대끼겠지. 예. 응? 좀 시련이 있겠지. 어떤 역경이. 예. 그래서 그 의사들도 놀래고 노동인 교수도 예.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예.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암 환자들한테.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완치 판결 네,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판정을 받으신 네, 거죠.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네. 예. 그래서 다시 그때 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또 울었죠.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안치까지 해주셨구나. 예. 응?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생명을 구하는 데는 정말 내가 솔선해서 예. 정말 꼭 일을 해야 되겠구나. 더더욱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보험.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생명으로 연장은 못하지만 뭐가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예.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이 직업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아까 말씀 중에 자기암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예, 자기암시. 그러면 혹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그런 혹시 암시 좀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모든 사람들이 예. 그 직장을 다니면 어떤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예. 또 뭐 사학과는 사학과대로 그래도 그 역경이 있는 만큼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된다 하면은 예. 누가 되게 해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반드시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예. 응? IMF 때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그렇습니다. 될 때일수록 자기와의 어떤 결점을 발견해서 예. 되게끔 만드는 계기가 아니었겠냐. 예. 그런 생각을 늘상 해봅니다, 저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또 그런 내 유방암을 극복한 그런 그 과정과 그런 어떤 그 사례를 아마
수많은 그 환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언제 가서 특강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세브란스에는 그 핑크 리본 클럽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비너스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목만 봐도 그 모임이 어떠리라 하는 것은 딱 그런데 제주도나 저 목포나 저 경상도 꼴짝에서 오면은 항암제를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 백혈구나 적혈구 숫자가 130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나오면 못 맞고 다시 가야 돼, 지방을. 근데 어느 한우가 나는 제주도에서 정말 비행기표를 어렵게 구해서 왔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나서 못 맞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 엄마는 또 보따리 싸가지고 뭘 굉장히 그 시골특하게 오셔가지고 울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한우한테 그렇게 비행기표를 걱정이 아니라 우리 서울대는 한우들의 방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처럼. 10,000원만 내면은 식사 제공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몸을 더 편히 쉬었다가 한 10일 정도면 그 백혈구나 적혈구 수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가시면 어떠시겠냐고 제가 돈을 10만 원을 주시면서 같은 한라분이가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때 모르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절박할 때 도움을 받거나 따뜻한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상당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분이 그러니까 우거지도 보내주고 지금 당신이 있었길래 나도 희망을 가졌다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제 마음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의 저는 등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렇지만 누군가는 제 등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제가.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 정유자 리더님을 모시게 된 것이 고려대학교 문화예술 최고의 과정 18기로 같은 동기입니다. 동기이셔서 이 자리에 또 다른 동기이기도 하는 우리 김복수 선생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자, 우리 정유자 이사님과는 언제부터 그 인연을 서로 맺으셨는지요? 저는 그 CBMC 그 기업 대표들 그 CEO 모임에서 우리 정 이사님을 만나뵙게 됐어요. 그것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정 이사님을 제가 바라볼 때 정말 인간 승리자다. 저도 사실 금융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랬는데 또 금융 전문가로서 또 보험 전문가로서 그 생활 하나하나를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고 요번에 또 고대도 그 최고의 과정도 우리 정 이사님이 또 추천을 해서 또 같이 가서 또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제가 또 이 교보 생명에 또 이렇게 몸담게 한 것도 사실은 정유자 이사님 덕분입니까? 제가 이번 6월달에 국민은행을 38년 다니고 은퇴를 했습니다. 최종 직책은 어떤 직책을? 저는 지점장을 한 10년 했고요. 그러면 주로 어디 지점장을? 발산역 지점장, 그다음에 방배동. 국민은행. 저희가 합병 최초 지점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나가서 좀 빨리 나간 첫 케이스죠. 글쎄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금융계에서도 여성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립니다. 글쎄요. 뭐 선도적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경쟁 대상자가 여성이 아니고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금융은 또 특히 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지점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때 남성보다 한 3배 이상은 제가 더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점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이 좋은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이제 정유자 그 리더님의 제일 큰 장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이제 은행에서 여러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서 사실 제가 여성이지만 그 기업으로 얘기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한 여성 리더로서도 제가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정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 어려운 정말 그 암에 걸렸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평범하지 않게 정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또한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세요.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쟤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너를 이렇게 도와줄까,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 많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품어 안으시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참 우리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제가 이제 롤 모델로 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정의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제양 경우에 150만 회원을 가진 단체의 부회장으로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그래, 내가 뭐 다른 실적을 많이 거두고 뭐 그런 걸로 1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전국에 많은 그 공직자, 내가 몸담고 있는 경찰직인데요. 거기에서 내가 경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 정유자님도 내가 하고 있는 교보생명을, 그 교보생명과 또 교보생명이 하는 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 걸린 것처럼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역경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오래된 선배로서도 역경이 있는데 저 아가야들은 얼마나 역경이 많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도 마음이 바뀔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내일은 가서 어떤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기가 어렵죠. 그러시겠죠.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회사를 다 뜻이 사랑하고, 아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잠깐 대담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참 회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 저희 회사가 있고 또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회사 입장을 먼저 생각하죠. 이 보호목계도 다른 쪽으로 스카웃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회사에서 많은 걸 베풀어 주시고 또 제가 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 떠나버리면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도 저는 한 곳에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늘상. 그리고 정말 교보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하고 또 우리 회사도 뭐 건설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게 써야 된다 했고, 오직 보험이나 그런 쪽으로만 이제 건설 같은 거 안 차리잖아요. 교보 문고하고 그 생명보험 정말 전문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참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그냥 뭐 강의를 하셨어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또 마침 이 자리에 우리 그 고문의 18기 우리 장순영 회장이 와 계시는데 잠깐 모셔서 또 한 말씀 듣는 것도 좋겠죠. 회장님이 늘상 저를 도와주시려고 해주시죠. 우리 고문의 18기가 아주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아까 보냈기 때문에 많은 분이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4교시 수업이다 하고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냈는데, 몇 분이나 듣는지 내일 아마 수업 시간이죠. 내일 저녁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아주 빨간 상의를 입고 나오신 우리 고문의 18기의 우리 장순영 회장님이 또 와 계시는데, 우리 부군의 아주 절친한 절친이십니다. 잠깐 앉으시죠. 어떻게 보겠습니다. 우리 장 회장님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장 회장님이 참 회장님으로서 대단하시다는 걸 느낀 게, 이렇게 원우의 명사탐방, 여성으로서는 처음 갖는 일이거든요. 오셨는데 우리 정유자 원우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교보생명의 정의자 이스님은 저하고는 한 뭐 25년부터 보험의 고객으로 이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제가 금융기관에 장을 지내면서 배운 거는 예. 이 섭외라든지 또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철저하셔서 예.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38년을 한 쪽에서 이 생명보험회사에 리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이 자격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분이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정유자 리더님에게 한 말씀 해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건강도 좀 챙기시고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생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좀 더 넓은 길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일의 명사 탐방 정유자 교보생명의 이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대담을 나누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도 우리 정유자 이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많이 배웠고. 자, 아까 계신 두 분도 잠깐 오십시오. 제가 교보생명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 일어나십시오. 자, 혹시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거나 또 나중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화면을 띄워 올릴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우리 교보생명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화이팅, 교보생명하면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로 오십시오. 우리 조미자. 예. 자, 오른손 한번 올리시고요. 자, 교보생명 화이팅입니다. 자, 교보생명 화이팅! 화이팅! 예. 오늘 김용일의 명사 탐방 우리 정유자 교보생명 이사이자 리더를 모시고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